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순열 단원에 들어갈 건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무슨 순열입니까? 이게 원순열이죠, 원순열. 그지? 원순열. 근데 이제 원순열이 뭐냐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하나가 원순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순열이냐면 일자로 배열하는 순열, 직순열입니다. 직순열.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순열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자, 직순열의 개념 두 가지를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직순열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의자를 배치한 다음에 이 5개의 의자에다가 서로 다른 사람 5명을 여기다 앉히는 방법이 몇 명이니?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주 쉽게 무슨 팩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 5팩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런데 이 5개를 만약에 원에다가 배치를 하고 원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서로 다른 5명을 갖다가 여기 원에다가 이렇게 앉히면 그것도 또한 5팩이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찝찝하죠. 맞아 안 맞아? 왜 찝찝하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학생을 자 이렇게 앉혔다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다가 A라는 학생을 앉혔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을 앉혔습니다. 여기다가 C를 앉혔습니다. 여기다가 D를 앉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E를 앉게 했습니다. 이렇게 A, B, C, D를 앉게 했는데 자 이렇게 선생님이 처음에 A, B, C, D를 이렇게 앉게 한 방법하고 아니야 다시 일어나 자 A를 여기 앉히고 B를 여기 앉히고 C를 여기 앉히고 D를 여기 앉히고 E를 여기 앉히는 이 방법 이 두 개의 방법은 같은 방법일까 다른 방법일까? 같은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앉혀놓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더니 다 겹치더라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런 경우가 몇 번 나오냐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A를 이렇게 밀려 쓸 수 있는 자리가 A가 처음에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고 여기 앉아도 되니까 총 5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하나 나눠주시면 되냐면 5를 이렇게 하나 나눠주시면 얘가 뭡니까? 원순열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순열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원순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순열이라고 배웠던 방금 전에 그 직순열을 갖다가 자 반복되어지는 형태로 나누어 주시면 그게 뭐가 된다? 원순열이다. 그래서 5분의 5 팩터리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느낌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봐봐 자 하나 더 확장판 만약에 이 5명이 있죠. 5명 이 5명이 있는데 만약 이 5명 중에 5명 중에 잘 들어야 됩니다. 3명을 만약에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이 5명 중에 3명을 직순열 즉 일자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5P3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저 5명 중에 3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면 다시 몇 명이냐? 이걸 또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5명 중에 3명을 뽑아와가지고 그 3명을 원순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직순열이니까 5P3으로 끝났잖니? 그럼 이건 5P3의 직순열에 대하여 반복되어지는 개수만큼으로 뭐 해주셔야 된다고? 나눠주셔야 원순열이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의 개념이 뭐니? 라고 했었을 때 이 원순열은 n명을 갖다가 n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그냥 n팩이 아니고 n분의 n팩이다. 그리고 n분의 n팩은 말 그대로 n팩 자체가 n부터 시작해서 n-1 이렇게 하나씩 줄어 들어가면서 1까지 곱한 거고 n을 나눴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n-1 팩토리얼이 되어진다.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원순열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원순열의 합이다라고 되어 있는 원순열의 수다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자 얘가 이런 느낌이시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서로 다른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하는 이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도 밑줄을 딱 그어 놓으세요.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압니다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다각형 모양의 이거 있죠. 이거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공간이 좀 남아있지. 그 공간에다가 자 이렇게 쓰세요. 이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세요. 만약에 첫 번째 예제원 해가지고 정사각형 탁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정사각형 탁자에 요렇게 4명을 앉히는 방법 되겠죠? 그러면 정사각형 탁자도 일단 회전하면 똑같으니까 원순열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4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됩니까?
4가 약분되니까 3팩토리얼에서 몇 가지가 돼? 6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사각형 탁자 모양에 사람을 이렇게 2명씩 앉혔다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2명씩 앉혔을 때 그러면 총 8명이 앉죠. 그러니까 8명의 원순열이니까 분명히 8팩이 되고 8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사각형 탁자가 되어졌을 때는 원순열로 돌린 다음에 한 변 위에 있는 고정점의 개수만큼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7팩 곱하기 2가 되어진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은 정삼각형으로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다. 그래서 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자 이렇게 9명을 이렇게 앉혔다. 원순열이니까 그러니까 회전하면 겹치니까 9-1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는데 한 변 위에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3을 곱해서 자 3 곱하기 8팩이다. 자 이게 답이 되어지십니다. 자 이게 예제 1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입니다. 예제 2는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탁자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명이 앉았는데, 여기는 3명이 앉았다고 칩시다. 여기는 2명이 앉고, 여기는 3명이 앉았다라고 쳤을 때, 총 10명이 앉았죠. 이것도 회전하면 겹치니까, 10명이니까, 10-1 팩토리얼의 원순열의 영향을 받는데, 이때 곱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한 변 위에 있는 개수를 곱한 거죠. 한 변 위에 있는 개수를 곱한 겁니다. 정사각형은. 근데 직자로 끝나는 거는 대각선 위에 있는 개수, 즉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러니까 곱하기 5가 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구분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각형에서 정자로 끝난 거는 한 변 위에 있는 게 고정점의 역할을 하지만 직자로 끝난 거는 대각선 위에가 뭐가 된다는 거? 고정점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니네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헷갈리냐면 쌤이 만약에 자 이렇게 생긴 반원 모양의 탁자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반원 모양의 탁자에 이쪽에는 3명을 앉히고 이 호 부분에 다시 이렇게 4명을 앉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니네가 답을 한번 써봐. 여기에 배열하는 방법, 여기 서로 다른 사람 7명을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몇 가지일 거 아니? 7팩. 그렇죠. 이거는 그냥 7팩토리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모양이 되면 회전에도 겹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원순열이다, 원순열이 아니다, 원순열이 아니다. 얘는 그냥 직순열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보는 눈이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순열의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푼다는 게 가장 기본인데 자 그게 확장이 되면 이런 느낌이고 그 느낌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원순열 문제 또 풀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 이 중복순열은 우리가 뭘 보고 중복순열이라고 부르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A, B, C라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사실은 A, B, C를 2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2개를 조합으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으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뭘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순열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순열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중복 조합으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중복 조합으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중복 순열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개인데 앞에 단어가 뭐가 붙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A, B, C 3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건데 조합으로 2개를 선택한다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2개가 이렇게 선택됩니다. A, B로 선택이 되어지거나 A, C로 선택이 되어지거나 또는 B, C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조합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조합.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선택만 하는 거 이게 조합이죠. 근데 순열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로 선택하고 A, C로 선택하고 B, C로 선택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순서가 바꿔서 된 B, A나 또는 C, A나 또는 C, B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얘가 뭐가 됩니까? 순열로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은 좀 차이점이 있네요. 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으로 선택할 때는 순서가 상관없었는데 순열로 선택할 때는 저런 순서가 작용을 하더라. 그러면 중복 조합으로 2명을 선택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조합으로 선택해 놓은 A, B, A, C 그죠? A, C 조합으로 선택해 놓은 거 B, C가 있었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A, A, B, B, C, C 요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중복 조합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 순열로 그냥 조합으로 선택한 거에다가 똑같은 거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추가가 된 거. 이게 중복 조합입니다. 그러면 중복 순열은 뭐냐? 중복 순열은 이제 알겠죠? A, B, A, C,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자 B, A, 그 다음에 C, A, 그 다음에 C, B에다가 A, B, C, C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형태. 자, 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중복 순열로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매번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니? 그러니까 이제 조합으로 선택한 건 3개 중에 2개를 컨비네이션 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순열은 3개 중에 2개를 퍼뮤테이션 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을 쓰면 됩니다. 중복 조합부터는 이제 우리가 약간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받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n파이 r에서 파이는 프로덕트의 첫 글자 p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 파이라고 읽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3파이 2라고 있고, 계산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3파이 2는 3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3h2 값은 3 플러스 2 마이너스 1c2다.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중복 조합의 문제를 계산하는 게 약간 조금 과정이 좀 있죠. 다시 말하면 NHR이라는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P 2값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얘는 이제 3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하면 되고요. 3C2를 계산하는 방법은 3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한 걸 1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한 걸로 나누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C2, 3P2, 3H2, 3파이2. 자, 이렇게 정리들이 가능합니다. 자, 중복 조합에 해당되어지는 개수를 우리가 중복 순열이죠. n파이 r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자, 한 번 더 눈으로 봐 놓으시고, 자, 오늘 뭐 몰라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알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저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A, B, C, D를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해봐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A, B, C, D 배열하면 몇 팩이 되는 거? 4팩토리얼이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A, B, B, B 이렇게 해서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뭐니? 라고 했으면 5개가 있으니까 5팩이 되어지지만 A가 2개가 있으니까 2팩, B가 3개가 있으니까 3팩,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으로 반드시 그거 대 배열의 값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상관없다. 즉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이 같은 것이 있는 개수의 배열의 개수만큼으로 총 개수를 나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특정한 r개의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졌을 때 이들 n개를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r팩분의 n팩이다 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도 쭉 해서 자, 별표를 딱 하나 쳐놓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곱씹어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특정한 r개의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때 라는 얘기입니다. r개의 순서가 일정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제 문제 만들어 줄게. 보세요. A, B, C, D, E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그죠? A, B, C, D, E, F까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거를 일렬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배열하면 6팩토리얼이 되어지겠지만, 만약에 A가 B보다 앞에 있게 배열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배열한다고 하면 6개를 배열할 건데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돼. 그러면 A와 B가 뭐가 생긴 거니? 순서가 생긴 거지. 저 보세요. R개의 순서가 정해졌을 때, 즉 A와 B는 순서가 정해진 거지. 그랬을 때 A와 B를 같은 문자 취급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C, D, E, F를 때리게 되면 결국 총 6개인데 얘를 같은 문자 취급했으니까 2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뜻 자체는 뭐냐면, 사실은 네모, C, D, E, F를 갖다 이렇게 배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모, C, D, E, F 또는 C, D, 네모, E, F 또는 E, F, C, 네모, D, C, D, E, F, A, B, C, D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네모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이렇게 쭉 배열된 상태에서 앞에 있는 네모에다가는 A를 쓰고 뒤에 있는 네모에다 뭐 쓰면 돼? B 쓰면 되죠. 왜냐면 A가 B보다 앞에 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조건 충족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일정하게 패턴이 정해지면 그 일정하게 정해진 패턴은 같은 문자 취급하면 됩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럼 이제 답을 한번 해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질문하면 꼭 자 틀리더라고. 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봐. 무슨 문제 답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A, B, C, D, E, F, G, H를 나열할 건데 A는 B보다 앞에 오고 A는 B보다 앞에 있고 그다음에 E는 F보다 뒤에 있다.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는 B보다 앞에 있고 그 다음에 E는 F보다 뒤에 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총 우리가 나열해야 될 것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A와 B가 순서가 생겼죠. 그러면 순서가 생긴 A와 B에다가 같은 문자 취급하십시오. 그 다음에 E와 F도 같은 문자 취급하십시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총 8개 중에 같은 문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고 또 같은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기 때문에 2팩 2팩분의 8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저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문자, 그러니까 같은 문자가 아니고 저 뭐지?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느낌은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예제 문항도 써놓고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순열의 활용인데 이 순열의 활용 중에서 가장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함수의 개수죠.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정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함수의 개수 문제는 좀 정리를 많이 하셔야 된다. 자, 이웃하게 나열하는 수는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 라고 돼 있는 거.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수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열한 후 양끝과 사이에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밑줄 쳐놓습니다. 뭘 밑줄 쳐놓냐면 자 거기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중복순열, 1대1 함수의 개수 자 순열,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 역시 마찬가지로 n 팩토리얼 되겠죠. 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최단거리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숫자 채우는 거 있죠. 여기 숫자 채워지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1 대각선으로 더한 게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2, 1 대각선으로 더한 거 3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 여기가 35가 찍히면 그 무슨 말이야? A부터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이 35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나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자,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문제들 정리해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아직 한 문제도 안 풀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한번 선스캔해 보세요. 확인해 보십니다. 자,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마형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원형으로 놓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5개의 원순열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5분의 되겠죠? 5팩이다. 자, 이게 그냥 답입니다. 그러니까 4팩이 되겠죠? 4팩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2파이 3이죠. 2파이 3의 계산은 2의 3제곱이죠. 자, 그래서 2파이 3의 계산법 그죠? 프로덕트니까 2의 3제곱이다 8이다. 이런 것들도 방금 전에 수업만 들었으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한대 라고 했죠. 보시면 단어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써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죠.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멈췄으면 앞에 박스에서 멈췄으면 중복 조합 문제죠. 그냥 중복 조합 문제입니다. 만약 앞에 단계에서 멈췄으면 뭐 하시면 되냐면 5개 중에 3개를 중복해서 선택한다. OH3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됐겠습니까? 5 플러스 3 마이너스 1 C3이 되어졌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일렬로 나열한다까지 되어 있죠.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자연수까지 들어와 있죠. 박스를 잘 보셔야 돼. 박스가 3자리 자연수까지 간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까지 여기까지가 되면 또 뭐였냐면 사실은 자 중복 순열 문제였죠. 중복 순열 문제였습니다. 중복 순열 문제였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5파이 3이 되어가지고 답은 5의 3제곱에서 얼마가 됩니까? 125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3자리 자연수가 되어진답니다. 그럼 얘하고 A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일렬로 나열할 때 0이 제일 앞에도 와도 되죠. 0, 1, 2 이렇게 돼도 됩니다. 근데 3자리 자연수란 말이 붙었으므로 0, 1, 2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125가지 중에
제일 앞에 0이 오는 경우는 빼주셔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0이 오는 경우는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일 앞에 0이 와서 만들어지는 형태 또는 00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형태. 자, 요런 것들은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000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빼주셔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문제를 전부 다 해석하면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실질적 문제 풀 때는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 놓고 되겠죠? 여기에 올 수 있는 선택권 0을 제외한 4개죠. 그러니까 4가지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0도 들어가도 되니까 5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됩니까?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총 개수는 몇 가지가 됩니까? 100가지죠. 그래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맥락의 차이점이 어떻게 오고 있냐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5개의 문자 A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 맞죠? 그러니까 총 5개인데 A가 3개 있다. 3개가 중복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5 곱하기 4다. 그래서 몇 개가 됩니까? 20개다. 이렇게 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P지점을 지나 B지점까지. 그러니까 일단 얘는 무슨 얘기입니까? A에서부터 P까지 갔다가 A에서부터 P까지 갔다가 다시 P부터 B까지 가시면 되죠. 그러면 A부터 P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럼 A 여기까지가 한 가지고 대각선으로 더하면 2가지. 한 가지고 3가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연이어서 가야 되니까 곱하기가 되고 다시 P점에서부터 B점까지 가는 방법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죠. 1 더하니까 2 더하니까 3 더하니까 3 더하니까 6이 되죠. 그래서 얘가 6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18가지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최단거리 문제는 저렇게 숫자를 채우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다 맞았을 겁니다. 틀린 문제 없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십시다. 자, 이제 유형 정복.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자, 밑줄을 좀 칩시다. 자, 원순열 문제고요. 박스 하나 쳐 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 유형 이제 애우세요. 머릿속에다가 이제 나는 있잖아. 확통 첫 번째 들어오면 원순열 배우는구나. 아니, 머릿속에 딱 각인. 그리고 출제 경향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 모양이 아니더라도 밑줄 긋고 원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기다 밑줄을 긋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면 원순열을 이용하여 문제 푼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을 딱 켜놓고 다음 접근 방법이죠. 자, 특정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먼저 자리를 고정하고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을 딱 긋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먼저 자리를 고정한다 라고 딱 밑줄 쳐놓고 자, 다음 단골 공식 서로 다른 n개의 원형을 배열하는 거. 자, 이건 이제 뭐 n-1 팩토리얼 이건 뭐 잊어버리면 안 되지. 옆에다가 뭐라고 써도 무방하다. n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있지. 어떤 거 배웠었니? 자, 탁자 모양 그지? 탁자 모양이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이 있었을 때 그지? 그때마다 우리가 다르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모양에서 6번부터 몇 번까지만 8번까지만 답 더 풀어라. 그림과 같이 원형 탁자에 5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1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 2명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2명. 그 다음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1명이 있답니다. 되겠죠? 1학년 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면 묶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2명을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학년하고 1학년이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덩어리를 생각하세요. 자, 봐보세요. 덩어리. 일단 묶은 덩어리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총 몇 덩어리를 원에다가 배열하는 거지? 몇 덩어리? 4덩어리.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4덩어리의 원순열이니까 4팩을 4로 나누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곱하기 2팩을 붙이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3팩 곱하기 2팩이 되셔가지고요.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웃하면 뭐 해라? 묶어라. 아시겠죠? 묶어서 자, 이걸 한 덩어리로 보시고 4덩어리가 원순열에 배열되는 거야. 4개를 원순열에 배열하는 방법 4분의 4팩. 그리고 묶어놓은 이 2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2팩이다. 자, 다음 오른쪽입니다. 자, 5명이 둘러앉아 있는 온 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A, B가 있고
그리고 다시 6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8명이란 얘기죠. 이렇게 8명이 있는데 A, B를 포함한 5명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A, B는 포함돼야 됩니다. A, B를 포함해서 5명이니까 6명 중에 몇 명을 더 선택해야 됩니까? 3명을 더 선택해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6명 중에 3명을 더 선택해서 모두 일정한 격으로 둘러 앉을 때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봐보세요. 일단 5명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일단 6명 중에 몇 명을 더 선택해 갖고 와야 돼? 3명을 선택해 갖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5명이 있습니다. A와 B는 이웃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뽑아온 C, D, E가 있겠죠. 그럼 덩어리가 몇 덩어리다? 몇 덩어리? 4덩어리의 원순열이니까 4라고 쓰신 다음에 A와 B의 자리바꿈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6C3이라는 개념은 뭐였죠? 6명 중에 몇 명을 더 데리고 와야 되니까 3명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6C3의 계산 방법은 1, 2, 3, 6, 5, 4. 자, 4분의 4팩이니까 3팩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2팩이죠. 그 다음에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6, 5, 4, 30. 그죠? 6, 5, 34. 그러니까 120에다 곱하기 1 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내게 돼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쌤이 한 문제도 안 빼고 이렇게 이 교재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유도 자, 좀 정리를 하라는 얘기죠. 3학년의 4학급의 대표 2명씩 모두 8명의 학생이 참석하는 회의를 한다. 되겠죠? 3학년 4학급이죠. 그러니까 3학년 1반에 2명, 3학년 2반에 2명, 3학년 3반에 2명, 3학년 4반에 2명. 아니 선생님 3학년 1반, 2반, 3반, 4번이란 말 없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풀어요? 자, 어떻게 이 문제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문제를 구성해 놓고 푸시라고요.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 앉을 때 같은 학급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아, 쌤 그럼 이런 얘기인가요? 3학년 1반 2명, 3학년 2반 2명, 3학년 3반 2명, 3학년 4반 2명을 2명씩 묶으면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돼? 4덩어리. 4덩어리니까 원순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이 1반 2명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 맞아 안 맞아? 1반 2명이 자리 바꾸고 2반 2명 자리 바꾸고 3반 4반 2명 자리 바꾸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팩 곱하기 16이다. 6 곱하기 16이다. 96까지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계속 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혹시 이 페이지에 이 문제가 없으면 한 장 넘겨보십시오. 그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형 탁자 7개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다. A학교 학생 2명. 그러니까 A학교에 몇 명? 2명. 자, B학교에서 몇 명? 2명. C학교에서 몇 명? 3명. 7개 의자를 앉을 때 A학교 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여 앉고 A학교 학생 2명은 이웃하여 앉고. 그죠? 그 다음에 B학교 학생 2명도 서로 이웃하여 앉는 경우 B학교 학생 2명도 이웃하여 앉는다. 그럼 일단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셋, 넷, 5덩어리죠. 그러니까 5덩어리에 대한 원순열 5로 나누시고 A학교 곱하기 2, B학교 곱하기 2 되겠죠? 그러니까 4팩 곱하기 4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24 곱하기 4가 되니까 4, 4, 16, 4, 2, 8, 96까지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형이니까. 자,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3명이 있다. 7명의 학생 일정한 간격 옷 모양 탁자.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고, 그러니까 1학년 2명은 이웃하셔야 되고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 되겠죠? 마찬가지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총 5덩어리. 똑같은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다. 그래서 자, 똑같은 문제죠. 자, 다음 11번 문제. 자, A학교 학생 5명, A학교 학생 5명, B학교 학생이 2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 앉을 때 B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총 지금 7명을 앉을 건데 B학교 2명이 이웃하면 안 되죠. 그죠? B학교 2명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원순열의 자리에다가 A학교 5명을 이렇게 앉힙니다. A학교 5명. 원순열의 A학교 5명을 앉히는 방법은 5분의 5팩이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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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 군데의 자리가 있습니까? 5군데의 자리. 맞아 안 맞아? 저 5군데의 자리 중에 몇 자리를 선택해서 2자리를 선택해서 뭐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순열로 뿌려주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4팩 곱하기 5p 5 곱하기 4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20 곱하기 5가 되어지니까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는 문제. 총 7명 아닙니까? A학교 5명 5분의 5팩 그 다음에 4팩이죠. 네, 뭘 잘못했을까요? 5 곱하기 4팩 120 곱하기 4인데 뭘 이렇게 썼습니까? 480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이 원탁에 같은 간격으로 둘러앉은다 그랬죠? 여학생이 몇 명 있고요.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몇 명이 있습니까? 6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앉고 그러니까 원탁이 있는데 여학생 이렇게 1명이 있고 여학생 이렇게 1명이 있고 여학생 이렇게 1명이 있었을 때 여기에 반드시 남학생이 1명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남학생 수는 모두 다르다. 근데 남학생 모두 다른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두 다르면서 1명 이상 들어가려고 그러면 만약에 1명, 2명, 3명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1명, 2명, 3명이다.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일단 여학생 3명을 여기에다가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은 3팩에다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으로 가니까 결국 2팩 돼서 몇 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2가지가 되는 거 알겠죠? 맞아 안 맞아?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일단은 남학생을 1명과 2명과 3명으로 나누어서 이 자리에다 뭐까지 하셔야 돼? 배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봐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서로 다른 6명을 갖다가 6명을 1명, 2명, 3명으로 우리가 조를 나눠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조 나눔. 맞아 안 맞아? 그럼 조 나눔이니까 6명 중에 1명 선택하고 남은 5명 중에 2명 선택하고 남은 3명 중에 3명 선택하는데 선택되어지는 인원 자체가 모두 다르므로 얘들은 우리가 팩토리얼이 반복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돼. 근데 그 덩어리를 다시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 세 자리에 뭐 하면 됩니까? 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6C1은 6이죠. 5C2는 1, 2, 5, 4. 그러니까 10가지죠. 다음에 1이죠. 자, 6이 되어지죠. 그럼 얘가 36이니까 360까지가 나와지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곱할 거 자체가 360까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20이 되겠죠. 720. 근데 720이라는 값은 그죠? 자, 지금 이제 5팩이 자, 5팩이니까 자, 뭐야? 자, n 곱하기 6팩일 때 사이에 앉는 남학생 수는 모두 다르다라고 돼 있죠. 사이에 앉는 남학생의 수는 다르다 그래 있고. 자, 그래서 6시1 자, 계산 잘못한 거 있나 봐라. 3팩이니까. 2명이나 3명일 때 바꾸는 순서. 네, 그죠. 그 이제 안에서 다시 배열을 해야 되는 생각 안 했네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360까지인데 사실은 요 2명은 뭐가 가능하니? 자리 바꿈 가능하지. 그다음에 3명도 뭐가 가능하지? 자리 바꿈 가능합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줘야 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요건 요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3팩, 그 다음에 곱하기, 6이니까 6, 5, 4, 3 이렇게니까 이게 10 중에 5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6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여전히 3팩은 가져왔으니까 2팩 한번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이 10 중에서 5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2가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6을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뭐는 있어야 됩니까? 6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걸 6팩을 만들려면 6, 5, 4, 4가 하나 필요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끼워서 얼마가 됩니까? 6팩이 됩니까? 6, 5, 4. 자, 6C 1 곱하기 맞네. 그죠? 여기까지 계산해서 뭐가 돼? 6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자 원순열 곱하기 2까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12 곱하기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그래서 앞에 붙은 게 얼마가 돼? 12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되겠습니까?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6명의 조 나눔 후에 배열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 나누고 나서 뭐 한 거야? 배열한 거야, 배열. 그리고 나서 여기 있죠, 요거. 같은 2명과 같은 3명이 뭐 하니까? 자리 바꿈. 맞아, 안 맞아? 자리 바꿈 써놓으세요, 자리 바꿈.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도 정리가 됐습니다. 되겠죠? 자, 요 문제는 지금 네 교재도 있지? 네. 자, 써놓으시고요. 또 한 장 더.
자, 13번 문제입니다.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다. 이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되어 있죠. A와 B는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말 나오자마자 묶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A와 B는 이웃하고, 그죠? A와 B는 이웃하고, 그러니까 A와 B는 묶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B와 C는 뭐 한다고 되어 있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전체 경우의 수에서 B와 C가 뭐 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니?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는 그림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림 자체가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일 수도 있고 B와 A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경우만 한번 찾아보자. 이 경우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냐면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니까 다섯 덩어리에 대한 원순열 즉 5분의 5팩토리니까 4팩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4팩이 되겠죠. 근데 이때 B와 C가 이웃하는 걸 빼고 싶어. 그럼 C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죠. C가 딱 여기에 고정입니다. 맞아 안 맞아? 되겠니? 자, 그러면 C는 여기에 딱 있으니까 사실은 요런 순서로 한 덩어리가 되겠죠. 됐어? 그럼 총 덩어리가 몇 덩어리야? 4덩어리가 되겠죠. 4덩어리니까 3팩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로 고정을 해놨으니까 얘는 4팩 곱하기 3팩이 되어지니까 정확하게 24에서 6을 뺐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8가지가 되어질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여기 와서도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6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그죠?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자.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자.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1학년 학생과, 그러니까 A를 포함한 1학년 학생 4명, 1학년 학생이 또 이렇게 4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 이해됩니까?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둘러앉는 경우의 수.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A와 B는 이웃한다. 이런 얘기죠. 맞아 안 맞아? 잘 보세요. 일단 A와 B는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느낌 괜찮죠? A와 B가 이렇게 앉았다라고 생각하는데 B는 2학년이고 A는 1학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누구는 이웃하면 안 돼? 누구는 이웃하면 안 돼? A는 A와 B는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지.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해야 될 건 2학년을 배열하면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봐. 기본적으로 저런 형태인데 먼저 B를 포함한 2학년 4명을 원순열로 배열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열하는 방법은 몇 팩입니까? 4분의 4팩이니까 3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냐면 이 상태에서 A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니까 몇 자리가 되겠습니까? 몇 자리? 자, 2자리가 됩니다. 2자리 딱 쓰시고 A를 하나 딱 고정을 시키면 나머지 이 3자리에다가 누구를 뿌려주시면 돼? 남은 1학년 학생 3명을 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어져서 결국 몇 가지가 됩니까? 72가지가 답이 나와지시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다음. 자, 오른쪽 그리고 두 남학생 A, B를 포함한 4명의 남학생과 여학생 C를 포함한 4명의 여학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 B를 포함한 남학생 4명과 되겠죠. C를 포함한 여학생 4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러 모두 둘러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돼 있죠. A와 B는 이웃한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 C라는 사람은
여학생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A와 B는 일단 이웃해야 되니까 A와 B를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A와 B를 이렇게 묶어 놓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A와 B를 묶은 다음에 이 C를 제외한 여학생이죠. A와 B를 이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여학생 3명 A와 B를 묶어 놓은 것과 되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 3명 이렇게 되겠죠. 있는데 이 C가 여학생의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A와 B를 묶어 놓은 이 덩어리는 남학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덩어리니까 여기에다가 남자 2명을 더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자 2명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남학생 2명이 배열되어졌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까지만 쓰게 되면 몇 덩어리입니까? 몇 덩어리? 3덩어리인데 원수니까 곱하기 3분의 3팩이니까 2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거기다가 A와 B를 자리를 바꾸니까 곱하기 2까지 오겠지. 이제 요 C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가 오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C가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C가 여기 딱 들어갔다고 치자. 이제 여학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맞아 안 맞아? 여학생은 어디 들어와야 되니? 여기하고 여기에 여학생.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들어오거나 여기에 여학생 3명 다 들어와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학생 3명 다 들어와도 되죠. 아니면 이 사이에 여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누어서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C하고만 안 만나면 되니까 되겠죠. 그럼 이제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가 자 이렇게 X하고 여기가 Y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X하고 Y를 더해서 몇 명이 돼야 돼? 3명이 돼야 되지. 그럼 반복이 0, 3, 1, 2, 2, 1, 3, 0. 맞아 안 맞아? 되겠습니까? 그러면 0, 3이 되어지면 여기에 여학생 3명이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몇 팩이 되겠습니까? 몇 팩? 3팩. 다음 플러스 1, 2가 됐죠. 1, 2. 그럼 1, 2니까 여기 1명, 여기 2명이니까 나눠줘야 돼. 어떻게 돼?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2명. 그리고 1명은 괜찮지만 2명은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 들어갈 건 3 곱하기 2팩토리얼. 마찬가지 얘도 3 곱하기 2팩토리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된 것도 곱하기 2.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보세요. 자, 15번 문제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정리 다시.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 누구와 누구를 붙여 앉혀. 누구와 누구를? A와 B를 붙여서 앉습니다. 그리고 남은 남학생 2명도 이렇게 해서 총 덩어리가 몇 덩어리? 3덩어리.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3팩 나누기 얼마? 3.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자 곱하기 A와 B의 자리 바꿈 여기까지 써놓으세요. 됐죠? 이제 중요한 겁니다. C라는 여학생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니까 C의 선택권 몇 가지? C의 선택권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만약에 C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건 여학생 3명입니다. 그럼 여학생 3명은 다 어디에 위치가 돼야 돼? 여기 아니면 여기에 위치가 돼야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여학생의 숫자를 잘 보세요. 이거 자 여기 들어간 여학생의 숫자를 X명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여학생이 X명. 자 여기에 X명의 여학생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Y명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몇 명이 돼야 되니? 몇 명? 3명. 맞아 안 맞아? 그러면 3명이 되는 방법이 0명 1명 1명 2명 2명 1명 그 다음에 0명 3명이겠죠. 그 다음에 3명 0명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0명 3명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0명 들어가고 여기 3명 들어간 거지. 그러면 3명의 자리 바꿈이니까 몇 팩? 3팩. 자, 요건 조심해야 돼. 요건 여기는 1명 여기는 2명이야. 그럼 뭐가 돼? 3C1 곱하기 2C2 맞아 안 맞아? 1명은 괜찮지만 2명은 2팩.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3C2 곱하기 1C1 곱하기 2팩.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저 3명의 3팩이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덩어리들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6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저 얼마가 되니? 3위는 6 더하기 되겠죠. 근데 이게 몇 개씩 있어? 몇 개씩 있어? 2개씩. 그러니까 12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2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해야 될 게 얼마다? 24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분되어지죠. 그러니까 6이 12 곱하기 24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라. 정리하시고 저 순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시고 지금 그 개수 자체가 x하고 y에 들어갈 인원 자체가 저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거 해놓으시고 15번입니다. 자, 다음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6개의 의자가 있다. 1, 2, 3, 4, 5, 6. 자,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그럼 이제 곱해서 12가 되어지는 케이스를 찾으면 돼. 맞아 안 맞아? 봐봐, 이거 봐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있어. 곱해서 12가 되는 거 누구야? 짝꿍 만들어봐. 누구하고 누구 일단 2하고 6이 곱해지면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죠. 또 누가 있습니까? 3하고 4가 곱해지면 또 12가 됩니다. 이거 말고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저런 경우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6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6팩을 뭘로 나누면 돼? 6으로 나누면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쓸게. 2, 6 인접하는 경우 개수 플러스 3, 4가 인접하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2, 6, 3, 4가 동시에 인접하는 경우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죠? 6, 5대 6팩이니까 이제 120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6이 인접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2하고 6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묶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봐봐. 이 같은 경우는 2, 6이 묶어지고 덩어리가 이제 몇 개의 덩어리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총 5덩어리니까 5분의 5팩, 4팩. 맞아 안 맞아? 자리 바꿈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2. 되겠니? 뒤에 것도 마찬가지지. 4팩 곱하기 2. 근데 여기는 뭐냐면 2, 6도 인접이고 뭐도 인접이야. 3, 4도 인접이잖아. 맞지? 그럼 덩어리가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총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돼? 4덩어리. 그러니까 4분의 4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맞아 안 맞아? 그래서 120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되겠죠? 자, 24 곱하기 2니까 48 플러스 또 48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팩이죠. 마이너스 3팩 곱하기 4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120에서 마이너스 얘가 96에서 24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120, 96에서 24 빼면 얼마니? 2가 되고 72가 되죠. 72. 그래서 마이너스 72가 되어지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4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됩니까? 자, 쓸 수 있겠니? 좀 열심히 좀 써놓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바꾸시고요. 자, 다음은 도형의 색칠.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하죠. 색칠. 그죠? 색칠에다가 별표를 딱 쳐놓고 주어진 경우에 유의하여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그래서 원수열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칠한다. 거기다 밑줄 그어. 원수열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칠하고 나머지에 봐야 될 게 정해졌죠. 지금 7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겁니다. 그죠? 자, 모두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칠할 색이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몇 가지? 7가지. 그럼 이제 바깥에는 몇 가지 색을 돌려 칠하면 돼? 6가지. 그러니까 답은 7 곱하기 6가지는 원순열이니까 6분의 6팩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7 곱하기 5팩. 그러니까 7 곱하기 120. 자, 이게 답이죠. 840까지나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바람개비.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색 6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날개가 6개인 바람개비 날개에 칠하려고 한다. 빨간색을 파란색.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런 얘기야. 이거는. 자,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해보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마주보게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자, 원래는 2개인데 원수니까 몇 가지가 돼? 2팩을 2로 나눠야 되니까 몇 가지? 1가지가 되죠. 이해됩니까? 자, 1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되겠죠? 이 4자리에다가 남은 4색을 칠하면 되는데 그때는 원순열이 아니고 무슨 순열이다? 직순열이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4가지가 되어지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먼저 마주보기 안 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자리에 칠하는 이 4자리에 칠한 색은 무슨 순열이다? 설마 거기다가 직순열이다 라고 써놓으시라고. 원순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자, 정사각형이 내접하는 원을 4등분하여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다. 이 도형의 한 영역에 한 가지만 칠한다. 8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모두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 안쪽에 칠할 색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그럼 8개의 색깔 중에 몇 개를 선택해 갖고 와야 돼? 4개를 선택하시고 그 4개를 칠하는 방법은 무슨 순열?
원순열 4분의 무슨 팩? 4팩. 그리고 남은 4개는 바깥에 칠할 건데 바깥에 칠한 4개는 무슨 순열? 직순열. 그래서 4팩이 되겠죠. 자, 8C4는 1, 2, 3, 4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8, 7, 6, 5까지 가고 뒤에 4팩이 붙은 상태에서 다시 여기 4팩이 붙어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 얘는 쪽 뭐가 되겠습니까? 8팩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됩니까? 그죠?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두 번째 거 풀어지는 거, 자, 8팩에 해당되어지는 부분까지 자, 얘기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맞게 풀었나 확인하시고요. 4팩이고요. 8C4. 근데 4분의 아, 네. 4분의 4팩인데 4가 빠졌네. 여기 4분의 4팩이. 그죠? 왜 저렇게 건너뛰기를 했대? 지금 선생님 그래서 지금 혹시 이런 거 생길까봐. 자, 8, 7, 6, 5. 자, 잘 보세요. 6, 5.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4분의 4팩입니다. 곱하기 4팩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 없어졌지? 그럼 이거 4분의 무슨 팩이 돼야 돼? 8팩. 이거죠, 이거. 됐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와 이 세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있다. 이 원의 내부 또는 정삼각형의 내부에 만들어지는 7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7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할 때 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몇 가지? 7가지. 그럼 색깔 몇 개 남았어? 6개.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칠할 색 몇 개를 선택해?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 그 3개를 무슨 순열로? 원순열로. 그러니까 3팩이고 3이 되고. 그다음 바깥에 있는 건 여기는 곱하기 몇 팩? 3팩이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7 곱하기 6C3은 1, 2, 3. 자, 위에가 6, 5,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3, 2, 1. 그 다음에 곱하기 3팩이다. 얘하고 얘가 이렇게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3팩을 얘하고 약분 치면 곱하기 2만 남겠죠. 그럼 남는 건 이제 답을 계산하면 돼. 7, 6, 5, 4. 그러면 여기가 7, 6은 얼마가 되면 6, 7은 42. 42에다가 20을 곱했으니까 얼마가 돼? 840. 840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1680.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우리 풀고 있는 문제들 괜찮죠? 또 하나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8등분된 원판의 A, B, C, D, E, F의 6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모두에다가 동글뱅이 치시고요. 자, 그림과 같이 A, B의 두 가지 색은 이미 칠해져 있을 때 칠해져 있지 않는 영역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그렇으니까 여기에 뭘 채워야 되니? A, B 빼고 뭐가 있어? C, D, E, F가 있죠.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치고요. 일단 C, D, E, F를 여기다가 칠할 때 A하고 B가 이렇게 칠해져 있으니까 기준점이 몇 개가 되어지는 겁니까? 몇 개? 이렇게 지금 2개가 되어 있죠. 맞아 안 맞아? 그 원래대로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A하고 A만 이렇게 딱 칠해져 있고 나머지를 칠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를 칠했었을 때는 얘가 뭐였습니까? 이게 무슨 순열이었죠? 무슨 순열? 직순열이죠. 직순열. 자, 직순열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자, 내가 지금 A와 이거 A가 아니고 A, B였을 때 이렇게 있을 때 A와 B로 있었을 때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때 가운데가 뭐였죠? 직순열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A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막 배열을 하면 결국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직순열이야 원순열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직순열이야 원순열이야? 이건 직순열이야 원순열이야? A를 놔두고 나서 이렇게 돌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머리에 좀 들어오게 해줄게.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3번하고 4번이 배열되어 있다고 칩시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돼 있는 요건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90도 회전을 시켜볼게요. 90도 회전을 시키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A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이제 뭐가 들어와 있어? 여기가 지금 2가 들어와 있겠죠. 2. 여기가 2가 들어와 있고 자, 90도 회전 시켰으니까 여기가 지금 3이 들어와 있겠죠. 됐습니까? 그죠? 3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네, 여기가 4가 들어와 있고 이쪽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1이 들어와 있죠. 그럼 이렇게 회전시키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러니까 여전히 이 네 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순절이니까 뭐가 돼? 4분의 4 팩토리얼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AA로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고정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AA가 아니고 BB가 하나 더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BB가 하나 더 들어갔어. 그럼 요거를 한번 돌려보자.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자,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있고 이렇게 AA가 있고 여기에 BB가 있는 이러한 형태야. 근데 쌤이 여기다가 1 붙이고 여기다 2 붙이고 여기다 3 붙이고 여기다 4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 됐니? 그럼 이걸 한 번 더 90도만 회전시켜봐. 90도 회전시키면 뭐가 돼? 90도 회전시켜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90도 회전시키면 여기가 누가 되냐? B가 되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A가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90도 회전시켰을 때 처음에 요렇게 온 여기니까 여기가 뭐가 돼? 1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어? 2가 있고 여기가 뭐가 있어? 3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니? 4가 있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저 위에 있는 거하고 저 밑에 있는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지금 같은 그림이야 다른 그림이야?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90도 회전시켰을 때 같은 그림이야 다른 그림이야? 그죠? 1, 2, 4, 3 이렇게 쭉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 자 1, 2, 3, 4 했는데 4, 1, 2, 3이니까 다 같은 그림이야. 맞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은 그림이 됐는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2, 4, 3을 여기다가 쓴 거 하고 그 다음 여기 4, 3을 썼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다 1, 2, 4, 3 쓴 거하고 여기다 4, 3, 1, 2 이렇게 쓴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1, 2 그러니까 A 있고 A 위에 4, 3이 있고 A 밑에 1, 2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B의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4, 1이고 여기는 3, 2니까 이건 다른 거야 다른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되죠? 아니 봐봐. A를 중심으로 위에는 1, 2, 4, 3이 있으니까 이것만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이걸 삥 돌려도 1, 2, 4, 3은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하나 집어넣는 순간 이거의 왼쪽에 여기는 1이 있고 2가 있었지. 그리고 4가 있고 3이 있었는데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보세요. 1, 2, 4, 3이 돼서 원래는 위아래는 괜찮는데 요거까지 집어넣으면 얘는 다른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축이 두 개가 생기면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이 4팩인데 네 가지가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기준점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2분의 4팩이 됩니다. 2분의 4팩. 그러니까 4, 3, 12, 24에 1을 놨으니까 12가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셔야 됩니다. 저거를 좀 강력하게 써놔봐. 뭐라고 써야 된다고? 지금 현재 저거를 돌렸을 때 90도가 아니고 몇 도를 했을 때 180도 회전시킬 때마다 뭐가 된다고? 같은 그림이 된다고. 180도. 그러니까 4번씩 반복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건 몇 번씩밖에 안 나와. 2번씩밖에 안 나온다. 알겠습니까? 4번씩이 아니고 2번씩이다. 21번 문제. 자, 여기다 좀 별표를 딱 쳐놓습니다. 되죠? 자, 다음 밑에 문제. 자, 그림과 같이 합동인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색칠판이 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하여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색으로 이 색칠판을 모두 칠하려고 한다. 주어진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한 정사각형은 한 가지만 사용한다. 빨간색과 파란색에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우리가 칠했을 때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해 이렇게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여기와 여기는 파란색이 와 못 와? 못 옵니다. 못 와. 이해됩니까? 그죠? 빨간색과 파란색은 꼭지점을 공유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총 9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자, 만약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케이스 있지. 요런 그림은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와? 4번 나오겠죠. 4번. 빨간색이 어디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빨간색이 여기 들어갈 때. 빨간색이 여기 들어갈 때. 빨간색이 여기 들어갈 때. 모두 파란색은 저런 느낌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총 4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일 때는 곱하기 4를 출발점으로 하고 여기가 파란색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파란색이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야? 요렇게 있는 4가지 중에 파란색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저 4가지 중에 하나가 파란색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나머지 무슨 색을 배열하면 됩니까? 얘를 배열하면 되겠죠. 선생님 5가지 아니에요? 누가요? 가운데 파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파란 아니 5가지죠. 내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오케이?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빨간색의 위치를 좀 옮겨. 자, 빨간색을 어디다 옮기냐면 빨간색을 가운데로 옮겨봐. 가운데로.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 그림은 요 그림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간색을 만약에 여기다가 칠하게 되면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여기다가 칠하게 되면 이제 누가 파란색이 못 들어와? 여기는 파란색이 못 들어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런 그림은 또 몇 번 나와? 하나, 둘, 셋, 넷. 몇 개? 또 4개야. 그럼 이제 파란색이 몇 개만 쓰이죠? 몇 개? 3개야. 그리고 나머지 몇 팩이 되면 돼? 5팩. 맞아 안 맞아? 됐니? 자, 나머지 그림 하나 또 있어.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번에는 자, 이제 다 이제 눈치챘겠죠? 요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빨간색을 칠해. 그럼 파란색이 아무도 못 들어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값만 더하면 20이고 12가 되죠. 그러니까 12, 20 더하기 12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아 이거 7팩이죠. 7팩으로 맞춰야 되죠. 자 7팩으로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6 곱하기 5팩입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2 곱하기 몇 팩이 됩니까? 6팩이죠. 6팩 이렇게. 근데 저걸 지금 7팩으로 맞추라고 했으니까 여기 오른쪽 거 맞는가 봐라. 하나, 둘, 셋, 넷 맞고 없애주고 3개고 나머지 거 5개 맞죠? 5 곱하기 아니 5개가 아니죠. 아우 진짜 몇 개입니까? 그죠? 어쩐지 7팩이 맞춰지지가 않았네. 자, 이게 12 곱하기 7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2하고 20하고 더 있으니까 얼마가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그죠?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4가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되고 회전에서 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빠지셔야 되네. 빨간색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 4개씩 곱했는데 사실은 전부 다 얼마로 나누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되겠네요. 얘가. 그죠? 회전에서 겹치는 건 같은 걸로 봐라까지 정리하셔야 되니까. 됐니? 그죠?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귀팅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는 회전하면 다 겹치는 거니까 뭐야?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나누기 4.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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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때는 다 같은 경우니까 나누기 4. 됐죠? 그래서 나누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 써놓은 거에다가 곱하기 4, 나누기 4 4번씩 겹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 그림은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빨간색을 칠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 모두 뭐를 공유하니까 꼭지점을 공유하니까 파란색은 들어갈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만 파란색 빼고 못 들어가는 거 빼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규팅이는 곱하기 아까 우리가 전부 다 곱하기 4를 붙였지만 곱하기 4를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나 여기는 돌리면 다 똑같은 자리니까. 맞죠? 그다음 여기도 곱하기 4를 붙였지만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 둘, 셋, 4개는 회전하면 다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 저 한